안녕하세요. 영자신문 읽어준다 5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은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또다시 플린입니다. 네, 마이클 플린. 또다시 플린. 예. 네. 그래서 이번 화는 최근에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그거에 이어서 네,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정치 얘기 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경제 얘기랑 원래 저의 계획은 정치 얘기 한 번, 경제 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가고 싶었는데 요즘 비트코인 이슈도 있고 할 얘기 많은데 이거를 하게 만들어 이 인간 진짜. 근데 뭐 이게 엄청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가? 근데 이거 약간 전 지금 놀라고 있는 게 한국 언론에서 이 날만 다루고 많이 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거기서 그리고 이게 약간의 온도차가 있는 게 아랍권이나 이쪽에 인터레스트가 좀 더 있는 언론들을 뒤져보면은 이게 거의 뭐 최고의 헤드라인인데 뉴욕 타임스만 봐도 엄청 나오고 있지. 뉴욕 타임즈도 약간 사그러들었어요. 지금은 좀 사그라들었지. 네, 지금 오히려 좀 더 그 후폭풍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그라들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이슈인 게 곧 들어갈 텐데 더 얘기를 해보죠. 재밌는 이슈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또다시 플린하면은 이거 내용 아예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조금 그러네요. 소개를 드리자면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드리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게 한 2주 전인가? 일주일 전이에요. 딱 우리 저번 방송하던 그 시간에, 딱 그 시간에 녹음하던 시간에 발표됐어요. 그 시간에 이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라고 했고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당연히 팔레스타인은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전 세계의 이슬람권에서 인도네시아, 뭐 터키, 뭐 당연하고요, 뭐 리비아, 뭐 이런 이슬람권에서 엄청 이제 이거를 반박한다라고 하고 있고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의 분위기도 뭐냐면 특히 뉴욕 타임스, 트럼프를 원래 싫어하는 뉴욕 타임스 보면은 도대체 왜 뜬금없이 이거를 왜 지금 발표를 하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왜 발표를 하냐? 도대체 뭘 이스라엘한테 받은 것도 없이 지금 시점에 왜 발표를 하냐? 불필요하고 과하고 좋은 외교 정책이 아니다라고 나왔고요. 근데 이게 내용이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얘기를 들어가면은 이거 엄청 복잡한 이 옛날 얘기 많이 해요. 옛날 얘기부터 지금 역사부터 들어가서 이 1000년 전으로 막 거슬러 올라오고 그렇죠. 막 3000년 전 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작스러운 무브라고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저희가 정한 제목부터 드러나듯이 그 플린의 길티 플리부터 연관이 사실은 되어 있었던 이슈고, 근데 그것도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어쩌면 이 얘기는 거의 국내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플린 사태와 여기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근데 한국 언론은 진짜 이런 얘기를 진짜 안 하는 것 같아. 보면은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 발표했다 정도 그렇죠. 했다 하고 그다음 뭐 여기에 연결된 거 뭐 조금 뭐 시위 보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더 깊게는 잘 안 들어가더라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보다 뭐 그 외신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 한국인 기자분들이나 외신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머무르고 계신 외국인 기자분들이 아닌 이상해야 영자신문들을 이렇게, 특히나 저희가 플린 얘기를 찾아내게 된 게 저희가 플린이 그 길티 플리라는 거를 우리 둘 다 읽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다 문서들을 읽으면서 소화하고 있는 기자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 내 이슈도 많이 터지고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국 내 이슈에 따라가기도 바쁘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자들의 게으름설,
게으름서를 아예 게으름은 아니고요. 그냥 제기했고. 바쁘신 거지. 다른 일들 제가 아는 분 중에 기자분 있는데 무식하다고 안 한 게 어디야? 아니에요. 엄청 바빠요 진짜. 난 짠해 죽겠어요. 막 여기저기 인사 다니면서 술 다 얻어먹고 다니고 정말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자 아는 사람 있나 봐. 아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제는 우리보다 어려요 형. 아 진짜? 김 사장 형 우리 아재야. 기자들 막 20대 후반이야. 아니 나는 뭐 그래도 억울하지 않은데 너는 뭐 나보다 어려요. 한참 어리잖아. 그 뭐 그렇긴 한데 그 뭐 그래서 인트로 대충 해주시죠. 오늘 아티클 3개로 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네, 인트로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뉴스 아티클은 3개인데요.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기사는 이거 뉴욕타임스의 12월 7일 기사인데요. Did Trump kill off a two-state solution? He says no. Palestinians say yes. 해서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두 개의 분리된 국가 이 해법을 포기한 건가? 예. 트럼프는 아니라 그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맞다. 계획을 포기한 거다. 요 기사를 가지고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공식적인 수도로 인정한 것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가? 그리고 설명.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뒷배경을 얘기해 보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기사는요. Hamas calls for Palestinian uprising against Israel.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의 그 정치 세력이죠. 무장 단체이기도 하고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의 uprising 다 들고 일어나는 시위를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시위를 지금 조직하고 그리고 그거를 뭐라 하지 부르고 있다. 이거를 뭐 시위라기보다는 전쟁 선포. 전쟁 선포. 했다고 해야죠. 예, 전쟁 그거죠. 선포를 했죠. 그거를 예. 하마스가 촉구했다. 라는 기사가 있고요. 막옷 벗고 막 부산스럽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Flynn Kushner targeted several states in failed UN lobbying diplomats 라는 로이터 통신의 12월 1일 기사고요. 그리고 이 기사는 저희가 처음에 제목을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 예루살렘에 관련된 사건과 저번에 우리가 설명드린 플린의 길티 플리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기사인데요. 그리고 이 기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엮여 있는 정치 상황들과 이 현재 예루살렘 사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떻게 저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나 사실은 그렇게 놀랍지 않은 사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거 좀 얘기해 보죠. Did Trump kill off a two-state solution? Two-state solution이 뭐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두 집단이 평화 분위기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90년대 중반에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와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시되었던 정책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둘 다 인정을 하자. 뭐 그런 정책이 제시가 됐었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미국이 지금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 two state에서 state가 나라란 뜻이잖아. 그렇죠. 근데 나라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state, nation, country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state가 일단 나라라는 걸 난 짚고 싶었어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two state, two nation solution, two country solution이 되겠지. 그렇죠. 예, 이게 근데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게요. 팔레스타인 같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나라가 나라로 인정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나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스테이트라고 쓰는 경우에는 약간 나라라고 부르기 애매한 큰 집단을 얘기할 때 스테이트라고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뭐 그런 차이점이 네이션이라고 얘기할 때는 좀 더 민족과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네이션을 쓰고 그래서 이런 뉴욕 타임즈 정도의 메이저 언론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제목을 짓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런 것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투 스테이트 솔루션에서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90년대 중반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평화적인 그 무드, 평화 무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총리가 라빈이었잖아. 라빈 총리 있었고 95년 암살된 라빈 총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alestinian Liberation Organization 거기에 아라파트 의장이 그렇죠. 있었고 그 당시에 도출해낸 게 그 당시에 많은 게 일어나죠. 94년에 뭐 가자 제리코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스라엘이 인정해주고요. 그리고 그 근방 때 요르단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요. 근데 원래 이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하겠지만 요르단 원래 팔레스타인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연방이 요르단 땅이었거든요. 그 전쟁 이후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르단이랑 협상을 했지 팔레스타인하고 그렇죠. 협상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요르단에서 무슨 이유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팔레스타인들을 약간 독립국같이 인정을 했었어요. 그게 약간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요르단하고 팔레스타인은 가깝잖아. 그렇죠. 친하잖아. 원래 이스라엘보다는. 예. 그리고 심지어 원래 요르단 땅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웨스트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현재 웨스트뱅크라는 곳과 가자 지구라는 곳을 맞대면서 이거 지리도 얘기를 좀 해야 돼. 얘기를 해야 돼. 두 이게 개가 되게 되게 특이한 게 떨어져 있잖아. 그렇죠. 웨스트뱅크랑 가자가. 그것도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게 원래 그 지구 두 개가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긴 빵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렇지. 이스라엘 땅이 되게 특이해. 약간 그렇죠. 삼각형 같기도 하고, 예. 긴 삼각형 예. 모양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송곳 같은 느낌인데 약간 되게 넓적한 맞아요. 그 바게트 같이 생긴 예. 게 있고. 화살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왼쪽 밑에는 그러니까 서쪽이지. 서쪽 해안에는 거기에는 가자 지구가 있고, 가자 스트립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북동쪽에 요르단과 맞대고 있는 지역에 더 큰 청크인 웨스트뱅크가 있는 거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이 두 지역이 팔레스타인 자치 연방이라는 한 나라로 되어 근데 나라라고 인정하는 국가가 몇 국가인지 모르겠는데 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라고 인정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팔레스타인을. 예. 그래서 약간 대만처럼. 그렇죠. 우리는 대만 나라를 인정 안 하나? 대만 나라로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나? 왜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의 뒤를 봐주고 있냐면요. 그 M&A 딜을 할 때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팩터로 봐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그거를 그 M&A 딜을 허가하는데 신경을 써준다. M&A라면 인수합병. 예, 기업 그렇죠. 인수합병. 기업 인수합병을 기업 할 인수합병을 때- 하는데 이스라엘을 인정하냐 안 하냐.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의 동맹국이냐 아니냐를 보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한국은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이고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좀 사실은 팔레스타인을 인정해주기는 애매하죠.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는 북한 지금도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옛날에는 북한을 괴뢰 집단이라고 했잖아. 인정 그렇죠. 안 하고 북한에서 또 남한을 이제 뭐 식민 뭐 해가지고 인정 안 하고 맞아요. 서로 인정 안 하는 앞잡이 사건. 뭐 이런 그렇지. 거지. 그랬는데 90년대 중반에 라빈 총리 아라파트가 있을 때 그때 서로를 인정했단 말이지.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사상 최초로 State of Israel인가 이스라엘을 국가로서 인정했고 그때 아라파트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도 팔레스타인 PLO를 이제 협상의 파트너고 그다음 팔레스타인 자치국가 또 서로 인정을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뭐 어떻게 돼요? 라빈 뭐 암살당하고 총리 일대 암살이 된 건가요? 라빈 총리 때 암살된 거지. 95년, 1995년에. 93년에 그래서 93년에 그 클린턴 손잡고 둘이 그 미국으로 왔어요. 아라파트랑 라빈이랑 해가지고 아라파트가 키가 작아. 빌 클린턴 되게 크잖아. 예. 그리고 라빈도 그렇게 크지 않아. 그리고 마치 보면은 그 아버지가 사진은 본 적 있어요. 아버지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양쪽에 어깨에다 손을 올리고 야 너네 악서해 하면서 근데 양쪽 분들이 아버지 나이뻘 아니셨나요? 양쪽 분들이 아버지 나이 거야.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 했는데 클린턴이 그 당시에 40대 그 아버지라기보단 짱. 동네 짱이 이렇게 두 명 불러놓고 야 너네 둘이 화해해라. 그래서 그때 서로를 인정한다. 그래서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서 서로 인정 안 하지. 이게 일단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옛날에 뭐 그 우리가 뭐 기독교인들 분이면은 되게 잘 알고 계신 솔로몬이 처음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성을 지은 그때부터 그 유대인들의 수도였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오스만
아랍권이 처음 형성됐을 때. 그러니까 그 아랍이라는 코란이라는 게 처음 생기는 게 이스마엘인가 하시는 어떤 분이죠? 그 누구시지? 코란의 창시자? 이건 너무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그 나 자꾸 물어보면 몰라. 그분이 계신데 계획되지 않은 거 스크립트 없는 거 물어보지 말라고. 여기 있어요. 스크립트에 써 있어. 아 그래? 내가 거기 안 영어로 해놓은 거 안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한 600년, 700년 때 이스라엘 그 아랍 종교가 기원 처음, 후 600년? 예, 그렇죠. 기원 후 그때 600년. 처음 생길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아랍권의 지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나라 땅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스라엘들이 야 우리가 먼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여기는 여기 이스라엘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체 아랍 국가는 아무 그 지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랍권이 팽창하면서 이스라엘 지역도 아랍권의 레인지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집트까지도 지금 아랍 국가잖아요. 그렇게 된 건데 이스라엘의 그 정당화는 이 1000년 전에 솔로몬으로 기인하는데 그거는 좀 무리가 있고. 솔로몬이 언제적 사람이야? 기원전이에요. 예, 성경 인물이니까. 그 약간 예수님보다는 일찍 태어나셨지. 박혁거세 이런 느낌 아니야? 느낌이죠. 그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게 뭐야. 그러니까. 단군 그래도 건물이 남아 있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 거다. 그러니까 우리 거다.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근데 그 아주 진짜 좀 역사적으로 제대로 보려면은 그러니까 사실 알 수 없는 거네. 아니죠. 이거를 보면 이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로는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얘기할 수가 없고 정확히 봤을 때는 옛날에 영국이 오스만 투르크한테서 이 땅을 뺏어와요. 1차 대전 전후로 해서. 그때가 1900 영국이 전 세계를 막 다 지배했을 그러니까요. 예. 1918년대에 1915년부터 1918년대까지 그러니까 1차 대전 직전이네요. 오스만 투르크하고 전쟁을 해서 이 땅을 뺏어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아랍의 이름이 오스만 투르크였어. 그러니까. 그때 그 터키 제국이죠. 투르크 제국. 그러니까 지중해부터 북아프리카 정도까지. 맞아요. 예. 이집트까지 오스만 투르크가. 그렇죠. 1차 대전 직전에. 제국이었는 제국. 예, 그 옛날에 유명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아직 살아있을 시에 그때 영국이 쳐들어가서 근데 이빨 빠진 호랑이긴 했을 거예요. 영국이 쳐들어가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불리는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이스라엘을 모두 포함한 지역을 점령하는데 그때 같이 앞장서서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로힝야족을 그 예전에 저희가 설명했던 우리 미얀마. 예. 로힝야족의 이주를 이용해서 미얀마 사람들하고 각을 세우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우리 얘기할 때 그 1차 세계 대전 그때 영국이 미얀마를 그 당시 버마를 지배했을 때 로힝야족이 살고 있는 그 서쪽 그 웨스트 코스트, 미얀마의 웨스트 코스트에 그쪽에 있는 약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계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로힝야족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영국에 조금 더 우호적이니까 막 불러들여가지고 야 너네 그러니까 약간 이간질 시키면서 중간에 정확히 똑같은 거를 그렇지. 유대인들이 완전 똑같은 거네.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 영국이 나쁜 새끼야. 영국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영국 놈들이 개새끼들이 진짜 나쁜 똑같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은 식민지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있는 국가면 너무 비슷해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데에다가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떠난 거지. 그렇지? 자기네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기 쉬운 민족들을 데려다가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미얀마의 경우에는 로힝야족이었고 여기는 유대인인 거죠. 유대인이었고. 예.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인 파퓰레이션이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에서 12%밖에 안 됐대요. 근데 나중에는 지금은 뭐 한 60% 정도인가 하여간 되게 많이 뛰었는데 팔레스타인이 40%고. 예. 그러니까 이주가 들어온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로힝야족들의 경우보다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게 자발적인 이주민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유대인이라는 종족 자체가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되게
그 유목민족 같이 막 떠돌아다니고 쫓겨다니고 이런 역사가 많아서 자기들의 나라가 생길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겼을 때 되게 많은 이주 3차에 대한 뭐 3차에 걸친 이주가 생겼는데 그때 그 이주가 시작된 게 이 영국군이 오스만 투르크를 점령하고 그때 앞장섰을 때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강제로 웨스트뱅크나 이런 지역으로 영국 사람들이 이슬람족들을 그 이슬람을 믿고 있는 분들을 이주를 시켜요. 완전 너무 비슷하게 벌어진 미얀마랑. 예. 그러니까 뭐 유태인들이 그 자발적 이주라고 하더라도 일단 멍석을 깔아줬으니까 그걸로 들어간 거지. 예.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분열의 씨앗이 생겼네 이미. 맞아요.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기원전 700년 이때부터 자리 잡고 살고 있던 그 땅을 맞아요. 그 땅을 이슬람이 처음 태동했을 때부터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영국이 거기를 지배하면서 유태인들 너네 일로 와 해가지고 그렇죠. 여기다가 갖다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그다음- 헬게이트 열리는 거지. 예. 그리고 또 이게 막 유대인 분들이 또 박해를 받으셨잖아요. 2차 대전 동안에. 그때도 물밀듯이 이쪽으로 물려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이 겹치면서 이곳에 머무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까지는 그 국가적인 경계가 애매모호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지금 현재 상태에 비슷한 국경이 형성이 된 게 1948년 아랍 이스라엘 전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달간 전쟁을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스라엘의 강력함이 느껴지는 게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국경을 보면은 다 맞대고 있는 국가 모두가 덤비는데 중동 지역. 예, 그렇죠. 이 3국하고의 전쟁의 역사가 시작돼요. 48년부터. 그러고 나서 10달간 전쟁에서 이겨서 유태인이.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아까 전에 가자 지구와 웨스트 지구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구 전체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영토를 약간 공고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18년 그 20년대부터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쟁취한 이후에 계속 우리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왜 지금 국제법을 들이밀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건덕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예. 뭐 국제 관계는 힘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논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옛날에 나 갑자기 생각나는데 프로퍼티 그러니까 로스쿨에서 프로퍼티를 우리나라 하면 물권법이잖아. 그렇죠. 결국에 땅 부동산을 예. 이제 소유권 어디서 오냐. 예. 프로퍼티 책 뭘 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책에 제일 처음에 배웠던 케이스가 있었어. 미국이 독립전쟁 그 18세기에 예. 영국에서 독립하고 나서 인디언이 네이티브 인디언 예. 미국에 있던 원주민이 이제 그 영국 사람 상대로 소송을 낸 거야. 이 땅 우리가 대대로 우리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여기 살던 땅이다. 예. 했는데 그때 판결이 뭐라고 나냐면 여기를 우리가 정복했기 때문에 그 콜럼버스 오면서부터 정복했기 때문에 이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거기서부터 소유권이 파생된다. 그러니까 힘으로 인한 소유권을 첫 번째로 인정한 거거든. 그거 되게 랜드마이크 케이스라 그러는데 예.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렇게 딱 대놓고 얘기해. 힘으로 정복했기 때문에 정복도 거기서 컨커라 그래. 컨커. 정복 또한 소유권에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뭐 그것도 있고 기억이 안 나는 표정인데? 저는 다른 케이스가 기억이 나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분들이 현재 그 나중이 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반박하는 소송을 거는 거예요. 우리 땅이다 원래. 그랬더니 이겨요. 진짜? 국가는 보상하라. 그랬더니 이 인디언 분들이 아니다 난 보상금 필요 없다. 땅을 내놔라. 그래서 계속 소송을 걸고 있다는 케이스가 그게 있어요. 언제적 케이스야? 그거 최근 케이스 거예요. 최근에? 예, 엄청 최근에. 근데 그거에서 연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케이스는 여담으로 들은 재밌는 케이스로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어쨌든 뭐 흘러 들어왔지만 전쟁을 해서 이겼잖아. 그래서 국제 관계에서는 뭐 정의라는 게 나는 뭐 힘이 곧 정의고 정의라는 게 사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있는 거지. 예. 아니 우리가 싸워서 이겼잖아.
뭐 너네도 우리 싸워. 네, 그렇게 따지면 북한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북한하고 남한하고 대한민국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지금 계속 분쟁을 하는 게 우리의 땅을 너희가 점거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서로. 근데 우리 두 국가 다 엄밀히 말하면은 그 땅의 지배를 시작한 거는 45년 이후예요. 1945년 이후.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점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심지어 지금 많이 양보를 해준 상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다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사실상 웨스트뱅크하고 가자 지구의 지배권은 포기한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6.1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을 때는 그 3국이 또 쳐들어오는데 한술 더 떠서 이집트의 신나일 반도라고 그 아프리카하고 아랍 쪽에 그 중동을 연결해주는 조그만 반도가 있어요. 꽤 큰 우리나라 정도 되는 반도가 있는데 거기를 점령하고 요르단의 그 골란 하이츠라는 또 웨스트뱅크 정도 사이즈 되는 곳까지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랍 연합국하고 싸워가지고 걔네들 땅을 뺏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1 전쟁 때에 이게 67년에 일어난 전쟁인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구의 그 지배를 시작했다라고 공식화되는 전쟁으로 이걸 랜드마크적인 전쟁으로 보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은 사실은 동이스라엘 지역, 동예루살렘 지역이잖아요. 이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모든 그리고 1973년에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나 결국은 어떻게 그 94년대 도에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웨스트뱅크하고 가자지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아마 80년대부터 됐을 거예요. 80년대에 이 국가들이 계속 평화협정 어쩌고저쩌고 싸우다가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웨스트뱅크하고 가자지구는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80년도에 형성이 됐는데 근데 이때 예루살렘을 내주지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사실 동예루살렘하고 서예루살렘으로 나눠져 있는데 서예루살렘 중간에 벽이 있지. 그렇죠. 서예루살렘 지역은 보통 이 유대인 분들이나 기독교 분들의 성지로 알려져 있고 동예루살렘 쪽 지역은 또 이슬람교의 성지인 복잡한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이곳의 지배권을 내주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1980년도에 제정한 무슨 이스라엘 법으로 여기를 수도로 선포한 상태거든요. 물론 어느 국가에서도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 트럼프가 처음으로 인정을 했지만 트럼프는 그래서 되게 애매한 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 미국이. 그렇죠. 뭐 미국이 뭐 이렇게 뭐 수도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한다. 이렇게 한 건데 이제 미국 힘이 세니까 그런 건데 또 덧붙였어. 부연 설명한 게 뭐냐면 그런데 어디까지가 예루살렘인지는 우리는 말하지 않겠다. 테러처에 대해서 정하지 않겠다. 왜냐면 그 정하면 큰일 나거든. 그것도 큰일 이제 엄청난 이제 분쟁에 저거 하는 거니까.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관련된 기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면서 대사관도 옮기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사관을 2개 지어라. 대사관에 대해서 95년 또 그 얘기 또 해야지 또. 말씀하세요. 그 95년도에 할 얘기 많다니까. 미국 안 끝나 지금. 95년도에 미국에서 세닛에서 미국의 저기서 뭐라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상원이요. 상원에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무슨 법을 통과시켰냐면 미국의 대사관을 이스라엘은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기는. 근데 지금은 그 전부터 어디에 있었냐면 텔아비브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텔아비브도 이스라엘에 약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서울이라면 텔아비브는 부산 같은 곳인데. 세종시 그래 그 정도. 그 정도 있는 건데. 뭐 부산이자 세종시인 거죠. 텔아비브에 미국의 대사관이 있었는데 법을 만들어서 우리 일로 옮기겠다라는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법을 만들고 6개월씩 유예할 수 있는
6개월씩 옮기는 걸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95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계속 6개월 예. 하고 있어. 왜냐하면 옮기는 순간 이제 뭐 테러가 발생할 수도 물론이죠. 있고 팔레스타인 뭐 이스라엘 한쪽 편을 드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막 반발할 거고. 그러니까 둘의 분열의 씨앗이 있다는 거지. 심지어 트럼프도 들어와서 한번 사인했어요. 6개월 옮기는 거. 6개월 옮기는 거 사인하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95년이라면 그때 빌 클린턴 시절이란 말이지. 예. 빌 클린턴은 이제 평화 무드를 당연히 옹호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진짜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 옮기려고 만든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해법을 찾은 거야. 나름대로. 어떻게? 예루살렘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아서 팔레스타인을 자극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뭔가 당근을 준 거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하고 그 당시에 그 93년에 오슬로 협정이라고 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둘이 서로 인정하고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 그때부터 나온 거잖아. 네. 서로 인정하고 우리 이때 지금부터 좀 줄 거 줄 거 받을 거 받으면서 같이 살아보자라고 한 게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란 말이지. 네. 그래서 그때 협상의 결과 중에 하나였어. 그렇죠. 그게 95년에 그 미국의 상원에서 법을 정한 게.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야.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옮긴다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는 거지. 예.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럼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내줄 건 내줬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오진 않으니까 미국 대사관 오진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뭐 내준 건 없고 이스라엘에서는 뭔가 받은 것 같은데 실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게 22년 동안 왔는데 트럼프는 이번에 인정해서 우리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 거라고 딱 해버리고. 근데 트럼프도 바보는 아니야. 아니, 당연히 했냐면 바보가 아니죠. 바보 아니야. 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를 인정한다라고 딱 해놓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발표는 안 했거든. 예. 근데 몰래 또 6개월 또 유예한다 이거 서명했어. 아, 서명했어요? 서명했어. 이거는 언제? 뉴욕타임즈에 나오는데 아, 바로 그날 서명한 거야. 예루살렘 뭐 한다 그 TV 나와가지고 말만 하고. TV 나와가지고는 막 엄청 하면서 막 이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인정해야 하며 막 우리가 도대체 그 얘기한 게 뭐냐면 리얼리티 현실을 인정하자. 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거다. 현실이다. 그게 현실이다. 인정해라고 강하게 얘기했어. 그래놓고 말은 안 했는데 대사관 안 옮긴다 6개월 또 사인했어. 사인했어. 또 사인했어. 내가 봤을 때 안 옮겨. 절대 안 옮겨. 이게 안 옮겨. 말만 한 거야 그냥. 말만 한 거야. 아니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간 게 있는 게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동예루살렘을 자기 수도로 하고 주장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지. 예, 그리고 두 국가의 수도를 세계의 모든 나라가 미국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렇지. 예,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슈가 왜 큰 거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모든 주변의 아랍 연합국하고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인정하는 만에 팔레스타인을 독립을 시키네 만에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얘네 땅을 뺏었다가 안 뺏었다가 한 게 몇십 년인 거예요. 48년부터. 그렇지. 예. 지도를 구글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맵으로 검색하잖아. 그러면 그 당시 이제 1948년부터 지금까지 변천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이스라엘 땅과 팔레스타인을 바뀌는데 근데 슬픈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슬픈 것 같아. 이스라엘 땅이 야금야금 커져. 아 그렇죠. 야금- 지금 계속 점령을 이어 나가고 있고. 나는 어떻게 이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땅을 보면은 가자 지구에 조그맣게 팔레스타인 땅이 있고 그다음 웨스트뱅크에 조그맣게 있어. 근데 웨스트뱅크 위에 이렇게 뜨문뜨문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이스라엘이 지구들이 바운더리를 다 지키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흩어져 가지고 조그맣게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지금 상태가. 그 전에는 48년 이전에는 다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맞아요.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이 조금씩 커져가지고 야금야금 계속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다음 아티클 얘기를 하면서 팔레스타인의 리액션도 얘기를 해보죠. 다음 아티클이 뭐 Hamas calls for Palestinian uprising against Israel 이라는 그 기사인데 사실 이거는 거의 지금 이 하마스의 리더인 이스마일 하마스가 누구야? 이제 그거 설명할 건데 일단 이 사람이 전쟁 선포한 거. 그 라파리의
인티파다를 선포한다라는 건데 하마스가 뭐냐라고 하면 이게 또 되게 복잡해지는 집단인데 하마스라는 집단은 어떻게 보면은 팔레스타인 내부의 그 정부 당 뭐라 그러죠? 당을 뭐라 그래야 되지? 정당이자 무장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무장 약간 그 밀리샤 그 민병단 같은 집단인데 얘네는 지금 현재 가자지구라는 남동 쪽이죠. 남동쪽 지역 남서쪽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구를 실질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집단이고 하마스가 그리고 이 하마스의 뿌리가 어디냐면 이집트의 무슬림 브라더후드라는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곳의 팔레스타인 지부예요. 약간 무슬림 형제단 중에서도 과격한 집단으로 분류되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지금 현재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집권당일 거예요. 과반에 가깝거나 집권당인 정당이자 무장 단체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관련 뉴스들을 자세히 보시면 보통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곳은 가자지구거든요. 하마스라는 단체와 이스라엘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마 이집트에서 계속 지원을 했다가 이게 또 지역의 그 근처의 정치하고도 연결되는 게 이집트가 원래 아랍의 봄이 돼서 무슬림 브라더후드를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었다가 이번에 쿠데타로 물러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슬림 형제단은 박해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하마스가 약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혼란적인 상태인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도 아라파트가 죽은 이후로 아라파트 2004년에 죽었잖아. 그렇죠. 아라파트도 뭐 자연사했다. 근데 자연사 아닌 걸로 거의 정설이 됐지. 암살됐다라는 걸로.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이 빡세구나. 아니 아라파트 저기 피에로. 팔레스타인. 근데 그 당시에는 아라파트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 아라파트가 정신적 지주이자 실질적 정치적 지도자였고. 기억나요. 맨날 팔레스타인 얘기 나오면 나오던 히잡슨. 아라파트야. 아라파트로 다 통일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피에로라고 해서 우리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alestinian Liberation Organization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분열된 거지. 하마스로도 있고 그다음 피에로도 있고 Palestinian Authority라고 거기 대통령도 뽑아놓고 근데 하마스가 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테러리스트 집단이라 그러는데 얘네도 선거에 나가. 선거 나가고 당이 있어요. 근데 미사일도 발사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막 새누리당 미사일 발사하고. 아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국가의 국병을 수호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서 피에로들하고도 싸워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이 분열된 상태야. 지금 약화된 상태고 중동 전체가 지금 이집트부터 리비아, 뭐 예멘, 시리아, 요르단 다 아랍의 봄 2011년 아랍의 봄 이후로. 다 엉망이기도 하고 분열돼 있고 지금 뭔가 아까 뭉쳐있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마스 같은 경우도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한테서 지원을 받고 있다가 지금 현재 이집트가 정권이 바뀌면서 무슬림 형제단이 약화된 상태고 그래서 하마스가 지금 약화되어 있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뉴스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런 합리적인 추론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이집트 형세가 되게 안 좋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 팔은 안으로 굶기 때문에 하마스가 무슬림 형제단이라 지금 현재 이집트의 집권당이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만큼 싫어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렇지. 당연하지. 팔은 완전 안으로 굶을 거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마스를 테러리스트 집단이라 부르고 있잖아. 이거를. 우리 대화 파트너가 아니라 테러리스트 집단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테러리스트 집단이라는 오명은 피에로 때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라빈 총리가 95년에 이제 서로 인정한다 하기 전에는 67년 이후로 계속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를 인정을 안 하고 아라파트 테러리스트 집단 수장이다. 옛날 우리 지금으로 보면 아이시스 같은 대접을 받았거든. 근데 아라파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그리고 내가 테러리스트라면 그러면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했던 그런 독립운동도 테러리스트다. 그것도 맞아요. 테러리스트고 그렇게 위협단도 테러리스트가 그치?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행동은 다 테러리즘이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런 분쟁에 그런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우리 땅을 지키는 거 우리 민족을 지키는 거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는 아니다. 나는 아라파트가 그 말을 하는데 딴 거 모르고 되게 멋있어. 멋있죠. 되게 멋있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맞는 말이에요. 예, 저도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실제로도 그 점거하고 있는 사람의 구성을 봐도 무슬림 교도가 이쪽 무슬림이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야금야금 수십 년간의 그 과정을 거쳐서 이슬람 교도가 훨씬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을 자기네들 땅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어느 정도 이 팔레스타인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계속 보이면은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주변의 모든 아랍 국가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첨예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수십 년간의 전쟁의 역사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근데 이게 무서운 거는 또 이스라엘이 되게 힘이 센 나라잖아요. 힘이 세고 또 도와주는 애들이 많지. 하나가 있죠. 엄청나게 센 하나가 도와주고 있는 거죠. 미국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미국이 도와주고 있지. 예. 이게 또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세 번째 아티클로 넘어가는 거. 세 번째 아티클.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leeing Kushner targeted several states in failed UN lobbying diplomats. 로이터 기사인데 예. 이게 이게 12월 1일 기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사거든요. 이제 이 모든 게 다 플린의 그 길티 플리와 연결이 돼요. 마이클 플린의 길티 플리와 연결이 돼 있고 일단은 쿠시너는 유태인이야. 그렇죠. 그거를 짚은 쿠시너 아버지도 아버지가 유태인이지. 유태인이자 되게 큰 뭐라 그러죠? 그 부동산 사업 부동산 재벌. 그러니까 트럼프 대대로 그러니까 엄청 부자고 슈퍼 리치고 예. 트럼프 집안도 대대로 부동산 집안이었잖아. 그렇죠. 비슷한 집안이지. 쿠시너도 억만장자로 태어나서.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그 쿠시너 아버지가 원래 민주당에 되게 큰 그거래요. 기부자였대요. 근데 트럼프가 들어오고 처음으로 공화당에 기부를 했다는. 맨 처음으로. 심지어 민주당의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대다가 감옥도 가신 분입니다. 진짜. 근데 트럼프의 지금 현재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죠. 뭐 사실은 트럼프도 데모크래트로 나왔어도 별로 이상할 게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선택해 나간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이 뭐야? 이게 그 기사 내용은 이제 길티 플리에서 플린이 한 행동이 어떻게 그 지금 러시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좋은 러비를 하려고 한 것을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거를 말하는데요. 저희가 저번 주에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길티 플리를 보면은 첫 번째 거짓말은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에게 제재 요건을 거는 것을 러시아한테 그 다음날 흘린 거고 2016년 12월 달 1월 20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아직 행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2월 22일에 흘린 28일일 거예요. 그거는 28일에 흘린 것과 그리고 12월 22일에 러시아 대사에게 또 접촉해서 저희가 그 미국이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손해를 볼 수 있는 UN 상임안을 내놓을 건데 거기에다가 반대 투표를 하지 말거나
투표 시간을 끌어달라라고 러시아 대사한테 부탁한 정황이 나와요. 요거 좀 부연 설명하자면 예. 정확하게 그 이집트가 그 유엔에 상정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 이런 내용이 있어. 이집트가 뭘 하려고 그랬냐면 레졸루션이야. 레졸루션이라 그러면 이제 유엔의 그 Security Council 예. 상임위? 안보리. 안보리 유엔 안보리 유엔 안보리. 유엔 안보리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제 독립국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땅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지역들. 예. 당연히 뭐 가자지구라든가 웨스트뱅크라든가 동예루살렘 그쪽 지역이겠지. 그렇죠. 그쪽에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야금야금 넓혀가고 있잖아. 그거를 예. 자기네 지역을. 그리고 막 성 쌓아놓고 막 검문하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지. 그거를 이제 그만해라. 라는 거를 유엔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레졸루션을 이집트가 그걸 발의를 하려 그랬는데 이제 쿠시너가 오바마 행정부 아직 살아 있고 트럼프 대통령 2017년 1월 20일 취임하기도 전인데 막 전화를 해 여기저기 우루과이 전화하고 말레이시아 전화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영국 대사한테 전화하고 러시아 당연히 전화하고 모든 국가에게 전화했다고 알려져. 러시아한테는 마이클 플레인 전화했고 예, 예. 전화해서 막 두 가지 부탁했지 막 그래서 제재하는 거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없애줄게 예. 그거랑 야 유엔 안보리 하는데 너네 좀 빠져 이거는 예. 근데 러시아가 아니 우리는 안 빠질 건데라고. 그지 러시아가 안 뷰티풀리에 빠진다. 그렇게 나와. 너무 재밌게 그 로비가 실패했다. 다 실패했어. 우루과이도 저거 있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지금 이 결과적 한 걸 보면은 유엔에 상임 이사국 5개 있고 예. 그 다음에 다른 이사국들 부상위 이사국 다 합치면 15개인데 14개가 찬성했어. 네 맞아요. 러시아조차 찬성표를. 아니 전화해서 뭐 한 거야? 쿠시너랑 마이클 플레인 전화 엄청 했거든. 전화해서 막 바로 전날 전화해서 하는 내용 뻔하잖아. 야 이거 하는데 이집트가 하는데 너네 좀 빠져라 우리 예. 가서. 근데 14개 찬성하고 단 한 국가가 기권했어. 어디? 미국. 뭐 한 거야 전화해서? 전화해서 뭐 한 거야? 기권했어. 아 이게 이스라엘의 현 밉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근데 이 외교도 지금 보면은 이게 되게 실패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엄청 실패했죠. 대실패잖아.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들켜가지고 지금 사고가 외교는 외교대로 실패하고 들킨 거대로 들켜서 마이클 플레인 그 내셔널 시큐리티 안보 실장도 사임하고 트럼프도 지금 공경에 빠지고. 그렇죠. 근데 요때부터 쿠시너가 유태인이고 약간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 물론 이스라엘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는 게 이런 유엔 취임도 전에 바로 이스라엘을 돕는 이런 외교를 펼치고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취임하자마자 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1년 지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인정한다 뭐 하고. 이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보는 게 그 쿠시너 지금 현재 언론들에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냐면 쿠시너가 하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행태들이 실패로 끝난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쿠시너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쿠시너가 하는 정책들을 밀어줄 생각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나온 기사들이 약간 떴었어요.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을 인정을 해준 거는 사실상 쿠시너가 이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일의 연장이라고 봐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커버를 쳐준 거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쿠시너의 입김이 그 미국의 외교 정책을 하면서 엄청나지. 엄청 센 거지. 트럼프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과연 쿠시너의 입김인가라는 의심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판 문고리 걸려. 아니 트럼프가 자기 사위한테 휘둘릴 인간일 것 같지 않고. 휘둘리진 않지. 네. 근데 이제 쿠시너 영향을 뒤에 미친다 누가 이거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큰 그 유태인 쪽에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옛날부터 막 그런 거 많잖아. 유태인들이 뭐 전 세계를 지금 뭐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유태인의 뭐 집단이 뭐 있는데 뭐 그 되게 권력 집단이 있는데 무슨 이름이 있고 무슨 뭐 프리메이슨 뭐 이런 뭐 그런 얘기 있잖아.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 왜냐면 뭐 뉴욕타임스나 미국 언론을 봐도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 이걸 왜 했느냐에 대해서 왈가왈부 많이 하거든. 근데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뭐 그 사람들 의견이지.
의견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미국이 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한테 받은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한테 받아야 되고 팔레스타인을 도와줘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동 쪽에 평화를 지금 하고 그쪽에 큰 문제가 없이 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두 양쪽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를 펼쳐야 되는데 이스라엘한테 받은 것도 없이 그냥 덜컥 인정을 해줘 버리면 그러면 이게 미국의 역할을 그냥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쿠시너가 단순히 유태인이라서 또는 뭐 유태인의 무슨 뭐 유태인의 조직이 있어서 뭐 엄청난 돈을 아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아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알 수 없다. 그거는 저는 어떻게 되게 똑똑한 노림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북한 얘기하려고 그러지. 아니요, 김 사장 형이 말씀하셨지만 경향신문의 해석 중에 하나였는데 맞아, 지금 현재 아랍의 봄 이후 상태로 중동이 엄청 약해져 있는 상태. 이 주변국들이 다 예를 들어서 예멘에 지금 옛날 독재자가 암살됐지. 내전 상태인 국가 어디가 내전 상태죠? 그리고 시리아? 뭐 하도 많아가지고 다 개판이야 지금. 그리고 거기. 지금 심지어 그 강호인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반내전 상태라고 봐야 하고 지금 아랍 국가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에 반해 미국 같은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전통의 미국의 동맹국인 게 지금 저희가 아랍국 전체와 이스라엘의 전쟁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냉전의 산물이었단 말이죠. 아랍국들은 그 당시에는 다 러시아의 편에 있었던 국가들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만이 아랍권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편을 들어서 그 냉전 시대를 지켜내던 맹주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뒤를 봐주는 게 그리고 힘을 실어주는 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랍국들 중에서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어느 국가도 계속 미국의 손을 들어줄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힘을 실어주는 게 미국한테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많이 죽겠죠. 이 미국의 국익을 위할 수 있는 그 행위로 인해서 이제 확실히 팔레스타인 쪽의 움직임이 격해지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약간 대만 같은 존재 아닐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을 견제하려면 대만을 그렇게 얘기하잖아. 거대한 항공모함이라고 미국에. 맞죠. 뭐 군사기지도 해놓고. 근데 중동의 한복판에 이스라엘 떡 있는 그렇죠. 거야. 근데 이스라엘 없어져 봐. 그러면 중동이 통일되고 막 이러면 미국은 중국도 있는데 골치 아픈 거야. 건드릴 수가 없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인도 뭐 옛날에 무기 지원해주고 하다가 후세인도 막 없애버렸지. 리비아도 뭐 그렇게 카다피 막 없어졌지.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강해야 전 세계 컨트롤이 되는 거지. 지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나 있던 상태였는데 지금 정세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아랍권의 동맹국의 힘을 확고히 해주는 게 나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바보짓을 하고 있다라고까지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요. 근데 또 이게 또 이제 북한과의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다른 그러니까 이슈를 막는 거죠. 이게 계속 북한 하고 다른 적국이나 분쟁을 만들지 않으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실제로 북한을 쳐들어가지 않고서는 다른 방편이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 아니야 여기도 엉망진창이야라는 수를 둬서 북한 얘기가 지금 싹 사그라들었고 북한도 조용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노린 걸 수도 있기도 하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북한까지 가면 그저껜가 어저껜가 렉스 틸러슨이 그 기자회견을 했거든. 그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했는데 미국의 그런 고위급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한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를. 그럼 뭐라고 했냐면
렉스 틸러슨이 그 되게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고 강경파야 미국에. 그렇죠. 강경파인데. 뭐 쿠시너에 비하면 강경파가 아닌. 기자회견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 unconditional talk를 원한다. 북한하고 아무런 조건이 없다. 일단 대화를 하자. 그 강경파가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북한은 내가 봤을 때 이겼고 얻을 거 다 얻었어. 근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무 얘기 안 해도 된다. 일단 만나서 테이블이 동그란지 네모난지 그 얘기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 진짜요? We can talk about whether the table is round or square. 뭐 이런 얘기했어. 그래서 그거 유시민 전 장관님이 TV 나와서 맨날 하는 얘기를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먼저 던지셨네요. 그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해? 이게 그래서 묘하게 돌아가는 형국이에요. 이게 그냥 언뜻 봐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외교적인 행위로 보여지는데 실상 파고들면은 이걸로 손해를 봤다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일어났죠. 아 예루살렘을 인정함으로써 예, 그 그렇죠. 손익계산서는 뭐,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봐야지 그건 어떻게 그리고 또 되는지. 6개월을 미루는 거를 살짝 사인을 하시고.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안 옮겨. 대사관 절대 안 옮겨. 안 옮기고. 어떻게 될까요? 왜냐면 사인했지. 일단 6개월은 못 옮기는 거야. 법에 사인했고 이거 예루살렘 발표한다고 하면서 되게 크게 뭔가 이스라엘을 엄청 밀 것처럼 하고 뒤로는 또 조용히 사인했단 말이지. 뭐라고 나오냐면 뉴욕타임스에 내가 이 얘기하려고 그랬다. 뉴욕타임스에 그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되게 큰 기사 나왔잖아. 트럼프에 대해서. 엄청 큰 기사 나왔잖아. 아 그렇죠. 한국 신문에서 내가 보니까 경향신문에서 막 받아 썼더라고. 아 받았었어요. 되게 짧게. 그것도 내용도 틀렸어. 진짜 씨. 그거 내용도 틀렸어. 그 기사 진짜 설명하고 싶네요. 근데 대충 설명하시죠. 트럼프가 김사장 형이. 거기서 트럼프의 그런 개인적인 정서라든가 심리 상태라든가 트럼프가 왜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를 분석한 기사잖아. 그렇죠. 엄청 긴. 예. 되게 심층 분석하죠. 그리고 다 읽는데 40분 걸렸어. 예. 스키 타러 갔다가 그거 읽는데 40분 걸렸어. 스키만 신고.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생각보다 위험한 상태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아니다라는 예. 논조였어. 공화당 쪽 어떻게 보면 트럼프 개인에게는 불행한 것일 수 있는 게 그 여러 일련의 플린이라든가 하는 사건들로 인해서 자신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주변에는 공화당의 핵심 인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켈리라는 분 있잖아요. 치프 오브 스태프. 존 켈리. 예. 그분한테 되게 많이 비서실장. 의존한다. 미국의 임종석. 그렇죠. 임종석보다는 약간 그 전 비서실장님 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임종석 개인적으로 닮았다는 예. 게 아니라 그 직역이 치프 오브 스태프라는 게 실장이지. 예. 다. 지금 그분에게 많이 의존을 한다. 어. 그리고 트위터 포스팅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뭐 다른 공화당 직원들이 공화당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고 있고 트럼프는 생각보다 안전한 상태이다. 근데 오히려 개인적으로 고립되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해석들을 내놓은 기사죠. 그러니까 그 기사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기사에 나온 논조는 뭐였냐면 트럼프가 실리에 굉장히 밝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막 하진 않는다. 얘가 주변 사람들 얘기도 듣고 존 켈리 얘기도 듣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렇게 하면서 되게 뭐 트럼프가 옛날에는 막 미국에서 그런 얘기 많았잖아. 뭐 핵가방 들고 있는데 불안하다. 막 이 사람 뭐 아무 때나 뭐 술 먹고 뭐 누를지도 모른다. 이런 정도로 막 얘기를 했잖아. 그런 사람 아니고 뉴스도 번갈아 가면서 보고 번갈아 가면서 CNN 보고 팍스뉴스 보고 보수와 진보 언론 보고 그리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강경파인 것처럼 이 사람이 막 냉혈한이고 이런 것처럼 하지만 사실 애들이랑 노는 거 되게 좋아한대. 그렇죠. 막 그 백악관 직원들 이렇게 있으면은 애들 꼭 데리고 오라 그러고 애들이랑 노는 거 있으면은 또 그런 거는 또 방송에 카메라에 안 보인대. 왜냐면 자기 이미지가 이제 또 강경파 이미지가 있어요. 굉장히 철저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인정했어도 나는 트럼프가 뭐 대사관 옮기고 이렇게 대사관 옮기면 이스라엘에만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잖아.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6개월 몰래 사인한 거 봐. 옮기는 거. 그러니까 되게 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이제 거기서의 그 가장 큰 비판은 이거였지.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는 게
나라 전체의 국익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인정 욕구라든가 그 거기서 얘기하는 셀프 프레저베이션을 위해서 이거 한다. 하루하루 아직도 싸우고 있다. 아직도 자기를 이제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이 있고 그러니까 맨날 페이크 뉴스 얘기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거를 싸워 나가는 모드로 선거를 했고 근데 아직도 선거 모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끄는 것과 그런 얘기로. 선거를 이기는 거는 엄연히 다른 건데 뭐 그런 얘기 플러스 뭐 하루에 대여섯 시간을 자는데 맨날 5시 반에 일어나서 TV를 4시간에서 8시간 본다. 예, 뭐 라고. 그런 얘기들. 콜라 다이어트 콜라를 12캔 다이어트 콜라 하루에 12캔 그거를 먹는다. 받아 쓴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다이어트 콜라 하루에 12캔씩 먹는다. 뭐 이런 거 있고.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뭐 트럼프는 애기 입맛이어 가지고 과자 같은 거 항상 주변에 쌓여 있고 맞아요. 과자 한 번 뜯으면 더 이상 안 먹고. 예. 지금 거의 이 기사가 예전에 저희 두 번째 거에서 설명했던 아마존 기사인 양 뉴욕 타임즈 1위로 며칠째 머무르고 있더라고요. 그지. 지금 헤드라인에 계속 심층 분석한 예, 기사니까. 엄청난 뭐 트럼프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대통령이 엄청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예. 트럼프에 대한 그 기사에서 좀 흥미로운 게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 성격이 보여주는 게 그 이제 백악관에서는 트럼프가 누굴 만나고 어떤 정보를 듣고 이거 되게 통제를 하잖아. 예. 그 통제한 사람이 잔 켈리가 뭐 하는데 그러니까 보여주는 신문도 다 잔 켈리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야. 왜 아무거나 뭐 대통령 머릿속에 아무거나 들어가면 생각이 막 저거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통제를 하는데 어느 날은 미팅을 하는데 그 회의하는데 거기 다 장관들부터 해서 실장들 다 아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어느 날 얼굴 안 본 사람이 들어왔대. 들어왔는데 트럼프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얘 누구냐고. 나 얼굴 못 봐고 이름도 모르는데 누구냐고. 화를 내놓고 그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아보러 가는 순간 한 1분 있다 돌아봤는데 트럼프가 그 사람이랑 되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대. 스몰 토크를 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친화력이 있으면서도 뭐 불같은 성격도 있고 돌아서면은 또 까먹고 또 막 그러고 하고 좀 아이러니한 성격이 있는 거지. 뭐 되게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심층 기사.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트럼프는 이슈를 자기가 항상 이슈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 그래서 TV에서 자기의 이름이 안 보이면 불안해한다는 불안해하고 네. 거의 뭐 전두환 수준의 그럼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나? 그런 항상 언론에 자기 이름 나와야 되고 자기 이름이 좋든 나쁘든 관심종자라고 하죠. 관심종자 아니면 내 생각 정치 못해. 할 수가 없어. 아니 뭐 오바마 같은 오바마도 관심종자야. 아 그렇긴 한데 근데 맨날 자기 이름이 TV에 오르락내리락 거리기를 원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예. 뭐 여러 뭐 해석이 가능한 그래서 계속 트럼프의 스타일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일들을 벌여서 뭐 북한하고 척을 지다가 이 뭐야 예루살렘을 갑자기 몇십 년 만에 인정해버리고 뭐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계산들은 다 들어가 있나? 계산들을 하긴 하는데 그 계산이 사업가의 계산에 네. 가깝다는 게 문제지. 정치인의 계산. 정치인이 계산 그 뉴욕타임스의 기사에서도 그러잖아.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초보 대통령이다 이런 그렇죠. 톤이었잖아. 그러니까 바보는 아니고 실리적인데 정치인을 초보고 지금도 배워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북한하고도 뭐 사실상 뭐 미국이 이렇게 유화 정책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 전쟁 가능성이 커진 거는 맞지 거는. 맞아요. 북한이 뭐 지금 뭐 거의 무기를 90, 가졌으니까. 94년 이후로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아져 있고 되게 많은 분란이 있는 국제 정세라고 봐야죠. 지금 우리도 2주 연속으로 국제 정세 얘기만 하게 만드는 국제 정세죠. 트럼프는 참 거의 우리 에피소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치 뭐 미국 뭐 우리가 뭐 세계 신문 읽으면 미국 신문이 뭐 거의 다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게 또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의 욕망과 같게 이슈의 중심에 항상 서 있는 느낌이에요. 경제적으로 봐도 계속 뭐 이상한 일들을 일으키려고 하고 지금 맺어 있는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깨려고 한다든지 중국하고 척을 지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미국을 좀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위치로 놔둬서
힘의 건재함을 보여준다 이런 느낌의 정책들을 뭐 사용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뭐 신문 보면 뭐 당연히 대통령 이름이 항상 나오기 마련이고 모든 그런 정책이나 이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뭐 미국도 당연히.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뉴욕타임스에서 기사에서 얘기한 게 트럼프는 왕을 생각한 것 같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견제가 많잖아. 그렇죠. 힘이 미국 대통령의 힘은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다. 그지. FBI가 사실 우리나라 지금 국정원이잖아. 그렇죠. 국정원인데 FBI에서도 공격하지. 뭐 정당 눈치도 봐야 되지. 뭐 여기저기 눈치 봐야 되니까 답답한 거야. 얘는 사업가인데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거든 그냥. 그러고 보면은 내가 이런 거 왜 이해해? 우리나라 대통령 하기는 편해요. 우리나라는 약간 대통령 되면은 좀 우리나라는 훨씬 제왕적이잖아. 왕같이 모신다는 느낌? 아, 뭐 이런 얘기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뭐 위험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네, 네. 얘기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런 대통령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의 제왕님께 딴지를 거냐? 어디에 너 같은 평민이 그 반대 의견을 내냐라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문바들. 그렇죠. 네, 되게 싫어요. 근데 반면에 미국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바형으로. 트럼프는 여론을 수렴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을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지금 아랍 놈들 그치. 이슬람에 테러하고 대한 지금 뉴욕에서도 여론이 폭탄 일단 안 터졌고. 좋으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우방국에 힘을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유태인들도 많이 살고요 미국에. 그리고 실제로 하마스 같은 경우는 지금 IS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대요. 하마스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당화 작업에 들어가서 하마스와 IS가 가지고 있는 지하드의 아이디어가 사실은 비슷한 아이디어다. 나 아이시스는 딴 건 모르겠고 다 모르겠어. 목 자르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참수요. 참수. 뭔지는 알겠어. 공포 정치 이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아니 무슨 중세 시대도 아니고 미친 거지. 그런 거는 좀 너무하지 않아? 지금 시리아에서 공식적으로 소탕했다라고 공포를 하긴 했는데 하마스에서 러시아도 어쨌든 이겼다고 선언하고 푸틴이. 되게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을 인정한 이 외교적인 행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시스도 자극한 셈이 된 거죠. 간접적으로. 이게 근데 아이시스를 자극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성공해서 하마스를 소탕해 버리면 소탕이라는 얘기를 하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 완전한 우위를 점해서 승리를 하게 될 시에는 아이시스까지 밀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믿나고?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스라엘이? 예. 아이시스가 하마스와 통합이 되고 그 하마스와 통합이 된 아이시스 잔당을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완전 우위를 점해서 점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일거양득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이시스가 사라지면서 팔레스타인 힘도 많이 약화되겠지. 그렇죠. 어쨌든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정파 중에 하나니까. 예. 근데 팔레스타인은 아라파트 시절 때가 제일 강했던 것 같아. 제일 그때 그래도 구심점이 있었고. 리더의 힘이 꽤 강한 것 같아요. 아라파트가 결국은 그 호치민 같은 존재지. 인데 죽은 거잖아요. 돌아가신 거니까. 아라파트가 정말 정신적 지주이자 실질적 정치 리더 플러스 국부 다 플러스한 그런 거였지. 이게 참 한 사람이 강한 힘으로 나와서 세워지는 국가들의 맹점이라고도 보여지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일당 독재로 거의 가고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을 하는데 이 당과 이쪽 가족들이 다 하고 이 당에서 20년간 계속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일대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잖아요. 넬슨 만델라.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위대한 영웅으로 인해서 나온 국가가 어떻게 그 독재로 변질이 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힘이 없어서 막 무장 봉기가 일어나서 와야 되거나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으로 시작돼서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뭔가 독재를 막 무너뜨리고 여러 번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로 가는 나라는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아랍의 봄도 결국은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가고 있고 실패하고 그냥 이제 리더는 리더대로 없어지고 나라는 나라대로 그냥 흐지부지가 되고 와해가 되고 그 와중에 단단하게 유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세력을 넓혀가고 그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어쨌든 정치 조직이 힘을 발휘를 하고 있고 그다음 외교가 미국이랑 미국의 이제 뭐 이제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된 거잖아 미국 입장에서는. 맞죠. 그러니까 냉전 이후에 그 섬처럼 거기 중동에 떠 있어서 우리 없으면 미국이 거기를 어떻게 저걸 할 거야. 근데 정확하게 그걸 이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중동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에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타냐후가 보면은 반 미국인이야. MIT 나오고 반 미국인이야. 영어 하는 거 보면 미국 사람 같아. 이스라엘이 영어를 쓰나요? 영어를 쓰긴 쓰는데 아무래도 잘 못하지. 거기 있는 사람 유럽 사람처럼 하지 영어를. 근데 네타냐후는 그냥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하더라고. MIT 나오고 그다음 뉴욕에서 오랫동안 일했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학교 BCG 졸업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스라엘은 거의 미국 식민지에 가까운 나라라고 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 예. 그냥 미국의 전진 기지 중동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참 뭐 미연방, 영연방 비슷하게 미연방을 만들면 우리나라도 거의 그런 연합국 느낌이기 때문에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강한 동맹국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의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나는 판단을 잘 못하겠어. 사실. 정의라는 이게 지금 뭐 국제관계 정의가 있나요? 국제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 국제법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옛날에는 그 국가 간에는 정의 같은 거 없다라고 믿었었어요. 근데 약간 최근에 생각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에틱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윤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이스라엘이 자신네들의 국가나 군사적인 정당성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팔레스타인의 땅의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일리가 있으나 그 지금 현재 그것을 쟁취하는 과정이 자신들이 제시했던 평화협정을 깨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이 몇십 년 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평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의 땅을 점거해서 빼앗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자기네들이 힘과 뭐 법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할지언정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욕심을 채우는 것이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인가 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죠. 나는 그 이스라엘이 만약에 비판받을 점이 있다면 그거 같아. 라빈이라고 하는 라빈 총리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단 말이지. 이스라엘도 어쨌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었고 이스라엘 리더였는데 그 사람 라빈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선출해 놓고 그리고 나서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걸출한 리더인 아라파트와 어렵게 그렇게 평화 협정을 만들어 놓고 이행까지 갔단 말이지. 근데 스스로 죽인 거야 라빈을. 누가? 강경파가. 근데 네타냐후가 정말 강경파거든. 그 네타냐후가 죽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몰라. 아무도 몰라. 범인은 잡혔는데 단독 범행이다. 항상 그렇잖아. 어느 나라나 암살해놓고 단독 범행이다 이러잖아. 물론이죠. 그렇지만 그 뒤엔 세력이 있단 말이지. 그 세력은 누구야? 뻔한 거잖아. 이스라엘의 강경 세력인데. 이스라엘은 뭐 모사드라는 집단도 되게 유명하죠. CIA보다 더 강하다라는. 그렇게 해서 방송도 있을 정도로. 자기들이 뽑아놓은 민주적으로 뽑은 리더도 암살하고 그 다음에 아라파트도 암살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강경파가 득세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국제관계 정의가 있는 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네. 별로야. 그리고 지지도 못 받고 있고 실제로 과연 15개 상임 이사국 중에 14국이 자기네들을 반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심지어 거의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유럽까지 갔다가 네타냐후가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네.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죠. 그렇죠. 우린 인정 안 한다. 네. 유럽에서. 심지어 미국의 동맹국들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지. 과연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 강경 노선으로 나오는 게 자국의 입장에서도 이득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런 계산을 너무 이 사람들 민족주의적인 걸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이제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지금이야 아랍 국가들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기네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다시 재정비되고 또 뭐 60년대 70년대 얌키펀에 6.1 전쟁이네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지금 평화롭게 되게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것도 이스라엘한테도 좋을 게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만 봐도 먹을 만큼 먹은 것 같거든. 그렇죠. 그러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좀 되게 억울할 만한 건데 만족을 안 하는 것 같아. 강경파들은 그냥 다 없어져야 된다. 팔레스타인. 그렇죠. 약간 분쟁의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영토적인 거보다는 좀 인종적인 거. 인종도 아니고 이건 좀 인종도 아니죠. 그냥 종교죠. 종교, 인종. 종교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얌키퍼 이후로 얌키퍼 70년대 네, 전쟁. 70년대 전쟁 이후로 요르단하고 이집트 땅이었던 곳들을 포기해서 돌려준 전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대한 욕심이 있는 국가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냥 이거는 약간 상징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점거했던 팔레스타인 그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싶다라는 욕구, 약간 욕망. 예, 욕망이자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대위, 자신의 민족적인 대위,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이 뭐 무시할 수 있는 국가도 아니지. 그 이스라엘의 외교와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했던 외교도 마음에 안 드니까 라빈은 죽었잖아. 예. 뭐 누가 죽였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세력이 이스라엘은 세력이 죽였잖아. 근데 암살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아라파트가 인터뷰한 거 내가 봤다 그랬잖아. 예. 인터뷰 많이 했지만 인터뷰 막 독일 기자랑 이렇게 한 게 있거든. 근데 14번을 암살 시도를 당했대. 아라파트가요. 아라파트가. 뭐 그럴 만하죠. 예. 14번 암살 시도를 당했는데 근데 되게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딱 그 인터뷰하기 얼마 전에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아라파트 혼자 살아남았어. 뭐 당연히 경호원들이 이렇게 감쌌겠지 이렇게 몸으로. 예.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았겠지. 예. 왜냐면 당연히 자기들 경호원들은 예. 그게 임무니까. 예. 그랬는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암살 시도가 보통 사람들은 누가 나를 싫어한다라거나 누가 나한테 전화해서 협박만 해도 잠도 못 잘 거야. 예. 근데 한 나라 전체가 암살 시도 14번씩이나 하고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예. 근데도 두렵지 않냐 죽음이. 그랬더니 뭐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뭐 말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눈빛을 보는데 뭐 표정이 두렵지 않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단한 인물은 인물인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의 유지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말하죠. 우리 뭐 지금 끝난 거야? 네, 뭐 기사는 다 얘기했고. 예, 할 것 같습니다. 뭐 할 일이 많다니까요 이거. 지금 뭐 아니 왜냐면 내가 잘 그래도 모르는 얘기가 많아서 저도 하나도 몰라요. 야 이거를 내가 15분을 버틸 수 있을까? 네. 나 사실 걱정을 좀 했어. 결국 이게 저희가 지금 막판에 되게 길어지고 있는데 모든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진행했던 뭐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예요? 그 지금 뭐 어디였지? 사우스 아프리카? 예, 아니, 사우스 아프리카 위에 있던 나라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한 나라를 까먹으면 어떡해? 어디건 뭐 로힝야 거기 예. 짐바브웨. 짐바브웨. 맞아. 야, 짐바브웨를 까먹었네. 죄송합니다. 짐바브웨. 뭐야? 저기 미얀마. 한국. 대만. 뭐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할 얘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역사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 외교적인 이슈들이 옛날에 우리의 아픈 역사들, 다른 그 2차 대전의 피해 역사의 영향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아직 심지어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은 냉전의 연장선이라고 연장선이고 미얀마는 영국 통치 연장선. 그렇죠. 100년 전 문제 지금까지 겪고 네. 있는. 그래 이게 얼마나 식민 정치가 나쁘냐. 그렇습니다. 방대한 얘기예요. 이거 정말 근데 위험해요. 지금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회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예, 또 그러시죠. 자, 마무리하고 6번째에서 뵙겠습니다.